업종에 따라 디자인, 크기, 용도 전부 제각각인 창업 가구. 엄청난 소음과 톱밥먼지가 가득한 열악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창업 가구만의 독특한 제작 방식으로 엄청난 주문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작업 현장. 하루 400여 개의 가구를 만들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는 목수들. 장인의 정성으로 창업용 가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가구 공장. 아침 일찍부터 목수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여기는 뭐 만드는 곳이에요? 식당,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모든 것 들어가는 일명 창업 가구 만드는 곳.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창업 열풍이 거세다. 중소기업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무려 9만 3천여 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10.7%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그만큼 창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창업에 필요한 가구의 수요도 많아진 것이다. 덕분에 일명 창업 가구를 만드는 이곳 공장도 바쁘기 그지없다. 목재가 쉴 새 없이 공장 안으로 운반된다. 양이 어마어마해 보인다. 18mm하고 30mm하고 합쳐서 한 4.5톤 정도는 들어왔어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와요. 이틀에 한 번씩? 예. 지게차가 바쁘게 공장 안을 들락인다. 이미 크기별로 가공해온 목재를 나르는 목수들. 이곳에서는 합성 목재를 주로 사용한다. 아무래도 창업 가구다 보니까 목재보다는 전기가 한 8대 2 정도는 많이 들어요. 지게차로 들여온 목재는 목수들이 다시 공장 안쪽으로 운반한다. 양이 많은 만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일일이 날라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구간이 좁아서 예카차가 못 들어가서 저희는 일일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날라야 돼요. 그래야지 저 좁은 구역에 다 일일이 이제 제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목재가 있어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 이들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두께는 얇아 보이지만 크기 탓에 무게가 꽤 나간다.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25에서 30? 무게 때문에도 힘들겠지만 크기가 커서 들고 나르기도 버거워 보인다. 그새 땀으로 얼룩진 얼굴. 맨날 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일 시작부터 만만찮게 힘이 든다. 목재가 준비되면 재단에 들어간다. 이게 뭐 만드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탁자라고 하기엔 꽤 작은 크기로 재단을 한다.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뭘까?
요즘 매장들이 뭐 10평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야 큰 거는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 걸 놔야 사람들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의 크기를 최소화한 것이다. 재단을 마치고 나면 조립에 들어간다. 일하는 속도가 엄청나다. 하나하나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을 마친다. 탁자 상판이 금세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게 쌓였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나가는데요? 많을 때는 한 300개씩 만들어요. 이렇게 쌓아오고 있어요. 조립을 마치고 나면 모서리의 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기계로 갈아준다. 작업을 하는 동안 톱밥 가루가 날려 순식간에 목수의 온몸을 뒤덮는다. 한 차례 작업을 끝내고 나자 톱밥 가루를 뒤집어 쓴 목수가 기계 작동을 멈춘다. 이게 다른 나무보다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오래돼가지고. 가구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쓰면은 깝깝해요. 원목의 경우 톱밥이 거칠게 나오는 반면 합성목재는 분말처럼 미세한 톱밥이 나오기 때문에 목수들을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톱밥 가루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건 목수들의 일상이다. 이런 거 미는 거는 근데 하루에 몇 번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수천 번, 수만 번 밀죠. 하루 종일 계속 밀고 하다 보면은 허리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곳 공장에서는 원목보다는 합성목재를 많이 사용한다. 원목은 가격이 비싸서 창업용 가구로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조립까지 마치고 나면 다음 작업으로 이어진다. 세탁소에 들어선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리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이 눈에 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 곳이죠? 저기 목공에서 나와가지고요 무늬목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무늬목은 나무를 원목을 깎아가지고요 그거를 얇게 깎은 나무를 MDF에다가 입히는 작업이에요. 창업용 가구는 튼튼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비용은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창업을 하는 이들에게 기초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재의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디자인 면에서는 창업주의 개성이나 각 업종별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무늬목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늬목은 원목을 종이처럼 얇게 깎아 만든 천연 무늬목뿐만 아니라 나무 무늬의 다양한 패턴을 가공해 만든 인조 무늬목도 있다. 무늬별로 많이 있거든요. 인조 무늬목은 색상도 이렇게 천연 나무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조로 이거를 다 만들고 있어요. 주로 천연 같은 경우는 뭐 밝은 거를 원하시는 카페 같은 데 있으면은 이런 애쉬 같은 무늬목을 주로 쓰고요.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하면은 또 인조 같은 무늬목도 많이 써요. 공장 한쪽에서는 무늬목 작업이 한창이다. 목재에 무늬목을 붙이는 데에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 첫 번째는 그냥 붙이고, 이 상태 이렇게 붙이면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을게요. 해봐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 그 무늬하고 틀리죠? 이음새의 무늬를 연결하기 위해서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 붙이는 것이다.
힘보다는 꼼꼼한 손기술을 요하는 공정이다 보니 다른 과정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여성 작업자가 요긴하다. 무늬목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쇠붙이로 만든 다리미가 등장한다. 옷을 다림질하듯 정성스럽게 목재에 붙인 무늬목을 다린다. 다리미질을 해야지 이제 열로 그 본드가 붙으면서 이게 나무 무늬로 붙어요.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 위에 올려놓은 다리미. 무늬목을 다리기 전 작업자들은 하나같이 얼굴 가까이에 다리미를 대본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미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무늬목이 타기 때문에 온도를 좀 맞춰야 돼가지고 열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리미를 얼굴 가까이 갖다 대서 온도를 확인한 후 작업하는 것이다. 온도가 낮으면 무늬목이 제대로 붙지 않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타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맞추는 것이 노하우다. 때문에 경력이 필요한 일이다. 되게 위험하겠어요. 네, 이게 사실 조금 위험해서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이 다치고 그랬거든요. 손이 베이고 터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가 상처가 계속 있고 주문사 받을 때까지 있어야 돼서. 나무만 다루면 되는 여느 공정과 달리 뜨거운 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목수들의 손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다. 남자 작업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제일을 하고 있는 홍일점 김산덕 씨는 7년 경력의 기술자다. 다른 작업자들과 달리 다리미 온도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무늬목을 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얼굴에 안 대세요? 예. 아, 왜요? 그냥 물 소리만 들어도 아는데요. 아, 물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예, 그냥 감이죠, 맨날. 뜨거운 온도의 쇠붙이를 찬물에 넣었을 때 물방울이 튀는 모습, 소리만으로도 적절한 온도를 아는 것이다. 다림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밀리지 않도록. 한 손에는 약 3kg 정도 되는 다리미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무늬목이 밀리지 않도록 감각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그러다 보니 유독 왼손만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왼쪽 손은 항상 다리미 하기 전에 먼저 문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장갑을 벗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장갑을 벗게 돼요. 거친 나무를 일일이 손으로 쓰다듬어가며 가구가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 예쁜 손보다는 좋은 가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난다는 김산덕 씨. 힘들지요. 오래됐어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돈 벌라고. 그냥 잘라내고요. 꾸밈없는 솔직한 그녀의 표현처럼 이들의 정직한 노동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고 튼튼한 가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